파쇼라는 것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과 경제 세력을 말합니다. 그럼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은 누굽니까? 보수 정당이나 보수 정치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게 정치 세력이죠. 그다음에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경제 세력은 누굴까요? 재벌이나 대기업 집단들을 말합니다.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반파쇼라 그러면은 하나는 뭡니까? 그러니까 보수주의 정치 세력과 재벌을 모두 없애는 게 반파쇼 민주화입니다. 그러니까 쟤들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민족통일. 저기 민족통일은 뭘까요? 연방제죠. 그래서 혁명을 거쳐서 아예 한 조선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굉장히 지금 주사파들은 자주민주통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좀 한번 더 들어가 볼까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면은 뭔지를 좀 우리가 지금 많이 우리가 지금 이미 많이 겪고 있는 겁니다. 반미 자주화 투쟁은 이런 게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이재명이 해왔던 얘기죠. 네. 한미동맹 폐지. 문재인 때도 많이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평화협정 실현. 저거는 지금 사실상 그 평화협정 실현을 외치고 다녔다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보니까 지금 온통 지금 대통령부터 그전 문재인 대통령부터 평화협정 실현을 위해서 전 세계 돌아다니고 있었잖아요. 저게 어디에 있냐면 아예 북한의 혁명론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평화협정을 실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화협정이 되면 주한미군이 왜 여기 있냐?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주한미군을 없애기 위해서 한미동맹을 폐지하기 위해서 평화협정을 만들자는 거예요. 평화협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부 이 주한미군을 전시작전을 회수하고 주한미군을 아예 내보내라는 거예요. 전시작전 지휘권 환수. 그러니까 우리가 전시에 우리가 작전을 하겠다는 거죠. 미 8군은 그냥 저로 나가고 유엔군도 나가고. 저것도 거짓말인 게요. 지금은 전시작전권이 양국 대통령이 공동 행사합니다. 최종적으로요. 그리고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양국 대통령의 지휘를 동시에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시작전권은요 공동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하냐면 미군 장비 중에는 우리가 전혀 듣도 못한 장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 많죠. 감춰져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최첨단 무기가 있어요. 공개하지 않은 장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장비는 우리 한국군은 운영할 수도 없고 만질 수 모르니까. 만질 수도 없고. 그래서 나토군 있잖아요. 그 유럽 연합 나토군 사령관이 누군지 아십니까? 미군 대장입니다. 그 나토에는 누구도 있습니까? 영국, 불란서, 독일이 있잖아요. 그 콧대노 본 영국, 불란서, 독일도 나토군 사령관이 누구 밑에는 미국 대장이 나토군 사령. 왜요? 지휘를 받는다. 왜요? 그 나라는 왜 그럴까요? 그 나라는 자존심이 없어서 아니에요. 미군이 갖고 있는 무기를 사용할 줄도 없고 보지도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자기 유럽을 보호하려면 미군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미군의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미군 장비를 운영하려면 미군 대장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최종적인 컨트롤은 누가 하느냐? 각 나라 대통령들이 하죠. 우리도 그래서 환수가 아니에요. 공동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즉 거짓말이에요. 가져올 게 없는 건데. 가져올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공동으로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뭘 환수라고 자꾸 그러니까요. 뭘 뺏긴 것처럼 마치 뺏긴 것처럼 지금 거짓말하고 우리가 이미지를 지금 주는 거예요. 미군한테 작전 지휘권을 빼앗긴 식민지처럼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재명이 자꾸 점령군이라고 그러고 소련을 해방군이라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반독재 민주화투쟁법 국가보안법 철폐 많이 들어봤죠? 국가보안법 아예 지금 거의 좀 유명무실화 됐잖아요. 저게 공안통치기구 해체라는 게 좀 재밌는데요. 공안통치기구를 뭘 말할까요? 검찰서부터 시작해서 검찰, 경찰, 국정원. 그 다음에 그 전에 군에 있는 뭐가 있는데 방첩사, 정보사. 정보사. 그러면 군에 예를 들면 정보사 같은 이런 거 지금
사실은 문재인 때는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 만들어놨더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있는 방첩사 안에 있는 지금 아예 쑥대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방첩사 안에 문재인은 어떤 짓을 했냐면 거기에 간첩을 잡으려면 간첩을 수사하려면 평생을 예를 들면 그 뭡니까 그 군무원들하고 그다음에 그 방첩사 안에는 그 장교들 말고 이 뭡니까 그 문관들 문관 사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준이 밑에 상사 중사 이런 사람들이 평생 간첩만 잡아온 사람들 어디로 보낸 줄 아세요? 일선부대로 다 보내버렸어요. 간첩 잡지 못하게. 이게 저게 지금 공안통치 해체 투쟁인데 저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양심수 석방. 양심수라는 건 지금 뭡니까? 지금 이 공산주의에 찬양한 사람을 양심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양심 없는 놈들이지 양심수가 오히려. 그러면은 이것에 의한 지금 한번 혁명을 어떻게 될 건지 남한혁명의 경로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통일전선체, 진보정당. 우리 시청자들이 조금 지루한 감이 있어도 요걸 좀 PPT를 보시면서 이거 오랜 동안 설명을 해도 책 여러 권을 읽어야 이거 이해할 수 있는데 잘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도표로 그려져 있으니까 남한혁명의 경로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네. 하는 정도만 이해하고 심각성을 좀 인식하고 왜냐하면 저 혁명론이요 한 200페이지 됩니다. 제가 지금 요약한 거거든요. 요약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진보정당이 통일전선체를 구성하고 민주연립정부 구성한다고 돼 있죠. 민주연립정부 여기에. 이게 지금 저는 지금 이재명과 그 다음에 이석기의 연립정부라는 거예요. 혁명 전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 기반을 다시 말하면 혁명 기반을 만든다는 겁니다. 아까 뭡니까 우리가 반파쇼 민주화 투쟁 뭐 국가보안법을 해체하고 그래서 국가보안법 해체하면 공산당이 마음 놓고 활동하겠죠. 그 다음에 그 대한민국의 그 뭡니까 공산주의로 지키는 공안 우리 기구들 뭐 예를 들면 검찰 경찰 여기에 있는 그 지금 정보요원들 네, 정보요원들 공산주의를 감시하는 요원들 다 없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혁명 벌이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 남조선 혁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한번 볼까요? 민주주의 문재인 정권에 어떤 일이 있었냐? 저기에 보면 혁명론의 주요 정치 목표하고 보조 정치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참 그래서 그 공산당 혁명을 좀 잘 봐야 되는 게 여기 보세요. 우선 첫 번째가 주요 정치 목표는 전취라는 게 싸워서 가지겠다는 겁니다. 전취. 싸워서 가지겠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취하겠다. 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골입니다. 그러면은 남한의 자주적이라는 것은 미국을 몰아내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민주정부는 말해요. 파시오 정부를 다시 말하면 보수 세력을 타도하는 걸 말하죠. 미국과 보수 세력을 타도한 정권을 수립하는 게 1단계 혁명입니다. 이게 목표예요. 그 다음에 거기 가기 전에 민주연립정부를 쟁취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민주연립정부의 기능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민주연립정부. 제가 이야기한 지금 이재명, 이석기를 저는 민주연립정부로 봤잖아요. 이것은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이재명, 이석기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아예 딱 혁명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파쇼적 정치체제를 개혁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파쇼적 정치체제를 개혁한다는 밑에 좀 제가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미제에 기생하는 반동 간료배. 미제에 기생한다는 건 미국에 동조하고 친미적인 그런 그 반동 관료니까 예를 들면 그 뭐 공무원들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미제에 기생하는 반동 간료배. 미제에 기생한다는 건 미국에 동조하고 친미적인 그런 그 반동 관료니까 예를 들면 그 뭐 공무원들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이들이 지금 전부 반동 관료배인 겁니다. 그 다음에 매판자본은 미국과 연계돼서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삼성, LG,
SK 이런 게 다 지금 매판 자본이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삼성 이재용 2번 감옥 갔죠. 그다음에 롯데 회장 예, 구속됐죠. 이게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SK 회장도 들어갔다 나왔고. 예, SK 정도. 그 민주인 때는 저게 소위 적폐청산이라고 갔잖아요. 그럼 이번에 이재명 정권에는 뭘로 갈까요? 쌈특검으로 아예 그냥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저게요. 그래서 제가 빨간 걸로 해놓은 걸 보세요. 한국의 보수 정치 세력을 괴멸시키고 재벌을 해체하여 국가 소유 또는 공기업하는 것. 이게 지금 파쇼 체제 개혁이란 말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당의 그러니까 저런 용어들은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냥 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한국 보수 정치 세력을 괴멸시킨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쌈특검이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한국 보수 정치 세력을 괴멸시키는 거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것뿐만 아닙니다. 재벌을 해체하는 거로 나옵니다. 아예. 그래서 대한민국 정통 세력을 타도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게 지금 이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에서 이석기 이재명 연립정부가 해야 될 일로 딱 규정하고 있어요. 북한이. 저건 북한이 지령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저대로 갈 겁니다. 보수 정치 세력 괴멸은 이미 이번에 새 특검 네. 이거 하게 되면 아까 말한 그 명태균 불러오고 이렇게 되면 아예 갈 거예요. 보수 세력은 다 뿌리채 뽑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적폐청산이 아니고 이재명 정부는 뭐로 갈까요? 3특검으로 가겠죠. 파쇼적 정치체제 개혁. 저게 아까 제가 이야기하지만 보수 세력, 정치 세력하고 그 기반이 되는 경제 세력, 대기업 집단이나 기업들을 아예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저게 북한 지령입니다. 그 저 밑에 이해찬이가 얘기한 거 나와 있네요. 이해찬 얘기. 예전에 이해찬이가 뭐 50년, 100년 앞으로 집권하겠다는 이해찬이가 한국의 보수 세력을 불태우겠다. 그래서 여러분 왜 광화문이 대단한 줄 아십니까? 사실은 저 때 이 정권 교체가 안 됐으면 저 때 아예 그냥 보수 세력 괴멸을 하고 그 다음에 이해찬 생각대로 이해찬 생각대로 그냥 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익이 걸린 거죠. 우리 광화문 2019년도 혁명 때문에 10월 혁명 때문에 좌절된 겁니다. 쟤들 입장이. 늦춰진 거예요 또. 늦춰진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이나 지금 광화문 세력이 저들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원수지 원수. 천지 원수죠. 자기들의 전략이 지금 이렇게 멈춰섰으니까 그래서 지금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이 거예요. 정부는 어디로 갈까요? 문재인이 못한 것을 보다 더 철저하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 저항권밖에 없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적폐청산이란 명분으로 전직 대통령 2명, 그다음에 당시 고위 관료 150명이라고 돼 있는데 저거 더 되죠. 많죠. 많은 더 돼요. 고위 관료라고 그러니까 장관급이라든지 차관 정도고 그 외에도 한 뭐 400~500명 구속시켰죠. 그러면 지금 이번에는 이제 이미 그 윤석열 대통령 아마 쟤들 구속시킬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고위 관료들 다 지금 뭐 내란 특검을 해가지고 다 집어넣겠다는 전직 장관들 다. 예.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장군들. 김건희 특검 뭐 그 다음에 내란 특검 해가지고 국회의원들 다 집어넣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군인들 다 집어넣겠다는 거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에 동의했던 군인들 다 집어넣겠다는. 그 다음에 경찰 다 집어넣겠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시민단체까지 다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대기업 집단에 손목이 들어갔잖아요. 이미 시민단체 중에서 지금 여기서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리박스쿨. 예, 리박스쿨 이승만과 박정희의 정신을 이어받자는 게 리박스쿨이거든요. 예. 원래 어린 아이들도 그런 이승만을 배우자 했던 리박스쿨이 결국은 이 단체가 뭘 하겠냐면은 그 서울 사범대학하고 조인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늘봄교실
아이들 학교 끝나도 엄마들이 아직 퇴근 그렇지. 못해서 집이 못 간 아이들을 돌봐준 늘봄 교실을 리박스쿨에서 교사들을 뽑아서 그걸 이렇게 교육을 해서 각 학교로 파송을 했는데 윤 대통령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박스쿨의 그 대표를 지금 구속하고 거기에 써 있는 교사들을 댓글 이재명에 대한 반대 댓글 올렸다. 댓글 조작 혐의로 해서 지금 그러니까요. 수사하고 있어요. 그 젊은 근데 자격이 없다고 거기 뭐 늘봄 교실에 자격이 없다. 그 사람들 다 대학원 다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서울 사범대학하고 조인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의 교육 다 했고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이번 선거 기간에 이재명에 대한 댓글을 조작했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 조작은 자기들이 먼저 하고 댓글 부대했다. 김경수가 더 했죠. 네. 그래서 지금 대표가 지금 구속되고 거기 모든 교사들이 조사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볼까요? 아마 이 공항 기관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겁니다. 이게 지금 사실상 북한의 혁명론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김정은 그의 지령 윤석열 정권에서는 어떻게 됐나? 사실은 우리는 이거 지금 그 탄핵 사건 때 우리는 지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지령이 있잖아요. 뭐라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원래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다음에 보수 세력을 완전히 척결하고 혁명으로 갔어야 돼요. 그런데 광화문 때문에 윤석열 못해서.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들어서자마자 북한은 뭐라고 합니까?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지령합니다. 이게 지금 민노총 간첩단 사건인데 간첩뿐만 아니라 다른 그러면 이들에게 들어가면은 누구에게 이석기한테는 갔을까 안 갔을까요? 당연히 갔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주사파들에게 내려간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내려간 내용을 좀 볼까요? 윤석열 놈이 당선되어 친미 사대적이고 반민중적이며 반통일정권 보수정권이 들어섰다.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 패거리들에 대한 실천투쟁을 공세적으로 조직전개하라. 이게 2022년 3월 21일이니까 언제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1일 날 대통령 당선됐죠. 5월에 취임했는데 5월 10일 날 취임했는데 이미 3월 달에 그러니까 당선되고 11일 만에 그달 3월 11일 만에 지령문이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저 간첩단 그 조직표 보니까 그 저 신건호 예, 석권호요. 석건호 북한에서 문화교육에서 간첩 이광진이가 저건 공작원이죠. 북경, 베트남, 네. 프놈펜, 중국, 이광진이가 광저우. 밑으로는 석건호를 포섭했고 네. 옆으로는 저렇게 공작원들이 베트남에서 북경에서 프놈펜에 중국 광저우죠. 예. 그다음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밑으로 내면 보건의료노벤 김영수, 금속노조에는 양기창이, 제주도에는 신동훈이 이렇게 해서 간첩망을 형성해 놓은 거죠. 지금 민주총만 그렇지. 적발된 게 이런 거지. 적발된 게. 예. 그 다음에 창원 간첩단 사건 있죠. 창원망 있죠. 제주 간첩단 사건 있죠. 그 다음에 청주 사건들도 청주 있죠. 간첩단 사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대한민국의 모든 간첩이 어딨냐고 그러니. 예? 아 이렇게 처벌 받았는데도 간첩이 요새 세상에 무슨 간첩이 있냐고. 예? 그 다음에 예. 이재명 정권 탄생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북한의 공작으로 가능했습니다. 이재명 정권. 그러니까 북한이 지령하고 민노총 등이 나서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저들과 싸우다가 좀 당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 이재명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재명, 이석기 연립 정권인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관심 있게 6천 명 벌써 들어오셨네요. 많이 들어오셨는데 왜 우리 이동호 교수님이 전문적 식견으로 이재명하고 이석기하고 어떻게 연립 정권이냐 이게 그걸 좀 설명해 줄 텐데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념적으로도 또 튼튼하게 우리가 무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실체를 좀 볼 수 예,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재명만 보면 안 돼요. 뒤에 이석기를 봐야 됩니다. 예.
이재명의 숨은 실세 성남 경계. 성남이 어딜까요? 성남이 이재명이 그러니까 이석기가 잡고 있는 지역이죠. 경기 동부연합의 실질적으로 본거지죠, 본거지. 본거지입니다. 예, 활동 무대입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이재명의 숨은 실세는 성남 경기 라인인데요. 여기에 지금 이 조선일보 6월 4일자입니다. 이에 성남 경기 라인이 대통령실 실무진 인선을 주도했다. 그러면 누구예요? 성남 경기 라인은 이석기 라인이죠. 이석기 라인이 뭘 했다고요? 대통령실에 누가 들어올 건지. 그러면 대통령실에 들어올 때는 누구, 장관, 차관 누가 그 총리할 건지도 아예 다 쟤들이 장악했다는 거예요. 결국 권력은 어디서 나오면 인사에서 나오잖아요. 인선을 누가 주도했다고요? 성남 경기 라인이요. 그러면은 그 내용을 좀, 이 중에 핵심들이 김현지 총무비서관이거든요. 지금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요. 얘는 그 이재명이가 재야 운동권의 변호사로 있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시장 들어갈 때도 데리고 들어가고 1998년도 도지사 갈 때도 데리고 가고 들어가고 또 여기 국회의원 할 때도 데려오고 이렇게 해서 아예 이제 총무비서관으로 대통령실에도 갖다 집어넣었으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김현지를 통해야 장관이 된다는 겁니다. 김현지가 반대하면 안 되는 거 장관이 같아요, 안 되는 지금. 거고. 예. 그러니까 김현지, 그러니까 그 일부의 뭐 삼선, 그러니까 그 민주당 삼선 의원입니다. 제가 아는 후배가 김현지를 만나고 싶다고 했대요. 이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 삼선 의원이 하는 소리가 그 기업에 있는 친구니까 뭐 이쪽 저쪽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민주당 의원한테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좀 만나게 해달라 했더만은 그 사람 말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김현지 통화가 안 돼. 김현지도 내가 만약에 통화되면 나도 장관 갈 수 있어. 무슨 이야기입니까? 김현지가 사실상 장관 인선, 총리 인선을 밑에서 다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김현지가 누군지를 좀 봐야 돼요. 김현지가요. 예, 전쟁입니다 해가지고 저 김현지가 최초로 들어선 건 지금 2022년 9월 1일입니다. 민주당 당대표는 이재명이 김 보좌관이 보낸 의원님 출석 요구서가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읽는 모습이 언론사의 카메라에 찍혔다. 이게 지금 저 사진이 김현지입니다. 김현지가 현재 한 50대인데 50대요. 50대인데 거의 한 27년, 적으면 27년이고 많으면 30년을 이재명을 보좌해서 결국은 이재명을 키운 거죠. 이석기, 김현지 이 경기 동부연합 그룹이 이재명을 키워서 김현지가 성남 지역 극렬 운동권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 김현지는 경력도 안 나옵니다. 어느 대학 나온지도 안 나와요. 모든 자료에. 뭐 용인 외대 나왔을 텐데. 용인 외국어 나왔을 거예요. 성남 지역 극렬 운동권이란 뭐예요? 한총련, 그 다음에 성남, 용인 동부연합. 예, 경기 동부연합 소속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요. 그 다음에 민주당 관계자가요. 예? 김 보좌관, 김현재는 학창 시절부터 강성 학생운동, 강성 학생운동이 뭐예요? 한총련 운동 활동했다는 겁니다. 학생 시절에. 그러면 당시 성남 지역의 학생운동 누가 장악하고 있었나요? 이석기가요. 그러니까 이석기 수하였는 거예요. 지역에서 유명했다고. 아예. 예? 2001년부터 사무국장을 맡았네요. 그러면 거의 25년을 이재명과 함께 한 건데 저건 사무국장 맡았을 때고 30년 가까이. 예. 보십시오. 대통령 인연이 30년 가까이 됐다. 98년도에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한 성남 시민의 모임에 합류했다는 거예요. 성남 시민의 모임에. 그러니까 98년도부터예요. 근 30년, 2년 빠진 30년. 그래서 27년에서 한 30년. 네. 근데 저 때가요. 민족민주혁명당,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석기 그 간첩이 그 북한하고 연계해서 만든 게 지금 민족민주혁명당인데 북한이 만든 간첩당입니다. 거기에 이석기가 성남 지역 경기 남부 지역 책임자거든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경기 동부연합 책임자고. 그러니까 이 이석기 산하에 있었던 거예요. 98년도가요.
그 이석기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김현지는 이석기의 또 지령. 지시를 받네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김현지를 누가 보냈을까요? 이재명한테 이석기가요. 그리고 지금 김현지가 뭘 하고 있나요? 이재명의 모든 인사를 사실은 김현지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사실상 이재명의 인사를 누가 뒤에서 통제하고 있을까요? 총무비서관실에서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예, 비선 라인이 아니고 총무비서관실에서 모든 금전 출납, 돈 쓰는 거, 사람 들이는 거, 사람 자르는 거 이거 다 총무비서관실에서 네. 하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상 실세는 김현지고 김현지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이석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다시 그 이석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석기는 이재명 앞서서 더불어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2010년도 5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 김미희 아시죠? 그 국회의원 하다가 통진당 때 해산되면서 국회의원 잃은 친구죠? 이석기 수사합니다. 2010년도요. 그러니까 당시 4월 달에 선거가 성남시장 제일 첫 선거가 김미희가 같이 나오다가 김미희가 사퇴했어요. 이재명을 지지하고. 그래서 시민이 행복한 성남 기획위원회가 뭐냐면 성남시 인수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그때 지금 김미희가 위원장이에요. 그 다음에요. 그러면 그 뒤에 위원들 명단 볼까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제가 검은 게 한 게 김미희가 이제 성남시 인수위원회입니다. 김미희가 위원장이고요. 간사가 보세요.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하나는 감옥에 들어간 정진상 남청년 출신이죠. 정지상이 지금 저 대장동 재판받고 대장 있는 사건으로. 그다음에 지금 파란색으로 한 게 전부 뭐냐면 얘들이 전부 이 경기동부연합 출신들입니다. 윤원석이 뭐 이용대, 조양원, 한영진은요 아예 뭘 했냐면은 이 나눔 환경이라는 거 해가지고 성남시의 청소 영역을 전부 다 요 경기동부연합한테 줘버렸어요. 성남시 청소 영역권. 그게 굉장한 이권이죠. 그렇죠. 그 설립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그 다음에 이걸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석기거든요. 이 민족민주혁명당 간첩단 사건입니다. 이게 이 이석기고 이석기 수하가 김현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오. 이게 충북 동지의 간첩단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들이 북한에 보낸 지령문이 있습니다. 통신문이. 이 지사가 누굴까요? 이재명이죠. 예? 대선 후보 되는데 대중 조직이 결집됐어요. 다시 말하면 주사파 조직이 이 지사를 몰아달라는 거죠. 저게 북한에 보낸 통신문입니다. 충북 간첩단 사건 결집될 수 있도록 대선 후보 결집되도록 본사는 북한을 말하는 네. 거예요. 김정은을 본사에서 적극적 조치를 취해달라. 어?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대선 후보가 되고 어디까지 갑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은 뭐가 됐습니까?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뒤에 누가 있는 겁니까? 북한이 있고 이석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이재명 정권을 뭐라고요? 제가 아까 다시 이야기하지만 연립정부라는 겁니다. 이재명, 이석기 연립정부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석기가 이석기가 이재명을 밀지 않았다면 이재명이는 성남시장도 할 수 없었어요. 경기도 지사도 김미희가 할 수- 같이 예. 사퇴하면서 밀어줬기 때문에 시장이 됐죠. 됐고 그래서 아예 인수위원회를 아예 경기동부연합 이석기 후배에 다 맡겼잖아요. 김미희가 위원장 맡고 거기에 간사를 누가 있어요? 김현지. 예? 지금 현재 총무비서관 김현지. 경기동부연합에 김현지가 지금 간사를 맡았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제가 아예 간사가 김현지가 됐잖아요. 여기에 김현지가 이때 이미 김현지입니다.
2010 강사가 예, 2010년. 김현지, 백승호, 정진상이